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A2K 오지 알비스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얘는 가공이 끝난 상태고 공방에서 샘플로 제가 길들여 놓은 것이고, 얘는 새거 상태 그대로입니다. 네. 자, 오늘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이 실장 왜 공동구매를 오지 알비스로 선택을 해서 했을까라는 주제. 자,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공동구매를 했어요. 그것도 윌슨 글러브 중에서 이 네아 중에서 오지 알비스 모델을.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모델도 있긴 하지만 메인을 얘로. 왜일까요? 첫째, 가격이 할인이 많이 됐습니다. 네, 21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 할인이 됐었고, 또 한 가지, 비싼 걸 싸게 사면 좋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게 A2K에서 이렇게 레드 칼라, 빨간색 칼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단색으로 이렇게. 선수용 모델, GM 모델이기 때문에 이랬지, 기성품 보통 H이든 A2K든 이런 빨간색 단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미국 내수용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야구하는 친구 얘기를 들었더니 거기도 투수들은 규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검정, 갈색, 뭐 이런 식, 똥색 이런 것들. 예. 대학교에서 이제 도구가 나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셀렉해서 울신에서 뭐 학교에 나오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색깔 제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투수들은. 야수들은 좀 덜한데. 어찌됐든 이런 쨍한 빨간색은 거의 없어요. 보시면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네, 장사하는 사람 맞고요. 자, 이게 또 안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오지 알비스 모델 홈페이지에서 한번 가서 사진 한번 보세요. 본사에서 사진을 잘못 찍었는지 색깔이 갈색빛이 나요. 그 암적색, 되게 탁한 붉은빛이 도는, 그 약간 뭐랄까, 단풍나무 색깔 뭐 이런 식. 예. 메이플 시럽 컬러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얘는 되게 예쁜 쨍한 빨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물 깡패예요. 그래서 희소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도 모델인데 22년, 23년도 오지 알비스 모델이 또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패턴. 예. 이 패턴이 좋냐 나쁘냐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A2K에서는 기성으로 안 나오는 패턴이에요. A2000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패턴이 호세 R2배 모델이 있었고, 그다음에 1716인가 하는 패턴이 있어요. 즉 마타가 있고 와이드 힌지인데 11.5인치짜리 제품은 A2K에서 기성 모델로 거의 안 나왔던 모델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비스 선수 모델, GM 모델로 나왔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희소성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찌 보면은 국내 지금 적체되어 있는 재고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걸 팔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글러브가 저평가돼 있고 막 적체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충분히 싸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공 포함해서 이거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네, 궁금하시면 카페에 와보시면 공동구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가공 포함 44만 원에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A2K를 40만 원대 길들이기까지 포함해서 살 수 있는 혜택을 제가 드렸다고 자부합니다. 별로 남는 건 없어요. 희한하게 마진이 적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자,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물론 색깔도 좋고 뭐 가죽 빨간 색깔 좋고, 그리고 가죽 질감도 너무 좋아요. 예,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A2K들 중에서 꽤 소리 들리시죠? 꽤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가죽이라고 봐요. 같은 A2K 안에서도. 근데 중요했던 건 뭐냐면 바로 패턴이에요. 이게 11 반 사이즈거든요. 11.5. 보통 이제 많이 보는 게 요런 1786 제품. 얘는 이제 신형 패턴인 정근우 모델이에요. 가공이 끝난 모델이에요. 제가 1787 시정과 구형의 차이는 말씀드렸죠. 얘는 시정 패턴이에요. 엄지가 많이 내려가 있는. 거기다가 11 반이에요. 사이즈적으로 보시면 어떤 게 더 커 보이세요? 실작해보면 얘가 더 큰 느낌이 날 거예요. 글러브도 많이 좀 벌어지는 편에다가 고가 낮다 보니까 이 길이적으로 봤을 때도 얘가 더 길게 보이는 이런 효과도 있고, 예. 바닥면도 얘는 좀 좁고 깊다면 얘는 약간 오각의 느낌. 예전에 알비스 영상 보셨죠? 네, 그런 형태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검지 고가 전혀 다른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신형 1786
베이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신형과 구형의 차이에서 신형이 좀 엄지가 내려오고 고가 높아서 공이 좀 타는 현상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미국의 선수를 선호할지 모르겠지만이란 얘기를 전제를 드렸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모델 A2000들 보면 다시 예전 구형 모델로, 귀가 소리가 나지? 구형 모델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즉 얘는 약간 뭐랄까 형태를 제약을 주는 모델이었던 거죠. 근데 미국 글러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때 미제 글러브는 약간 한상 차림이라 그랬잖아요. 일본 글러브가 코스 요리예요. 뭐 무슨 패턴, 사카모토 패턴 그러면 마치 A 코스 샐러드부터 먹고 그 다음에 습 먹고 메인 디시 먹고 디저트는 뭐 나이프는 이걸 쓰고 뭐 포크는 이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그런 패턴별이 있다면, 약간 미제 글러브들은 그냥 한상 차림 같은 느낌? 네. 그냥 국부터 먼저 먹어도 되고, 뭐 젓갈부터 먼저 먹어도 되고, 밥부터 먹어도 되는. 즉, 소비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변형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약간 도화지 같은 느낌이 원래 미제 글러브의 특징인데, 약간 이 A2K 모델 요 패턴 1786, 1787 신형 패턴이라고 했던 것들은 조금 뭐랄까 일본색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패턴적으로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봐도 좀 선호가 좀 많이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A2000은 예전처럼 구형 패턴처럼 이렇게 고가 높아지지 않고 좀 벌어지는 모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담이고요. 자, 그러면 이 오지 알비스 모델 특징은 앞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놨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고가 낮아서 검지가 되게 길어서 손가락이 길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착수를 했을 때 무게중심은 손이 되게 좀 아래쪽에 위치하는 글러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제로 글러브를 끼면 더 길어 보여요. 고가 낮다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포켓이나 이 웹 아래쪽에 박혔을 때 공을 확실히 물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러브의 특징이 뭐냐? 바로 볼집의 위치를 검지중지 사이 여기를 딱 잡아보면 A2K에서 E자 밑에 바로 여기가 볼집이 형성되는, 그냥 자연스럽게 잡으면 손바닥 중앙부에 잡히는 그런 글러브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이 아프지 않아요. 왜일까요? 검지를 느끼고 있을 때 이 볼집 부분에서 손바닥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검지를 세워서 쓰시는 게 아니라 검지를 느끼고, 즉 코어를 느낀 상태에서 약간 일본 글러브 스타일, 제가 막는 글러브 일본 스타일 글러브 영상도 올려드렸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약간 정말 이런 식으로 글러브를 쓰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들어왔을 때 잘 물려요. 이런 느낌이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일본식 가공에서도 이런 검지의 형태가 나오듯이 얘도 좀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은 윌슨 스태프 계열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손이 작으신 분들은 윌슨을 써보고 싶으면 윌슨 스태프 쪽도 보십시오. 뭐 최정 모델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스태프 쪽을 보세요라고 했었는데, 어찌 보면 얘가 최정 모델과 거의 같은 원류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마타가 있고 와이드 힌지, 이것보다 한 치수 큰 게 1785, 그게 바로 최정 모델의 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손이 아주 크신 분이 아니라면 최정 1785 모델들은 조금 제가 비추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다행히 얘는 보통 사이즈 기준으로 손이 작으신 분부터 라지 정도 사이즈까지는, 즉 미주 스몰에서 라지까지는 무난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와이드 힌지가 있기 때문에 와이드 힌지의 이 접히는 부분들에 따라서 스몰이시면 조금 더 안쪽으로 갈 것이고요, 라지면 조금 더 넓어지겠지만 어쨌든 중앙부에 위치했을 때 손을 딱 이렇게 넣으면 편안하게 피팅감이 딱 나온다는 거죠. 즉 바닥이 넓잖아요. 그래서 백으로 잡을 때도 잘 담기는. 이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글러브냐 어려운 글러브냐. 자, 극단적인 비율을 든다면 얘가 쉽냐 얘가 쉽냐라면 얘가 쉬워요. 왜? 깊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쉽다 어렵다의 기준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통상적인 얘기를 한다. 즉 얘는 이렇게 끼고 이렇게 오므리면 이렇게 웹 쪽이나 이쪽에 잘 박혀요. 대신에 공은 좀 타죠.
네, 즉 오므려서 담 동작할 때 얘는 잘 돼. 하지만 롤링을 치거나 할 때 포켓 쪽으로 갔을 때는 타고 웹 쪽으로 가는 현상이 좀 생기는 글러브라면, 즉 얘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부분에 봤을 때 얘보다는 덜 담기겠죠. 즉 얘는 약간 외야 글러브 느낌인 거예요. 그럼 잘 담기는 게 쉬운 글러브고 잘 안 담기는 게 어려운 글러브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내야 글러브, 알비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저보고 이게 쉽냐 어렵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포켓이 불룩하고 깊은 글러브보다는 어렵겠지만 이 글러브 자체의 패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정말 쉬운 글러브라는 거예요. 왜? 앞에 영상에서 올렸죠. 이 바로 전 영상에서. 쉽다라는 건 뭐죠? 담을 때, 즉 오므릴 때 잘 오므려져서 담기냐라는 부분인데, 얘는 이렇게 담아도 안 빠지고 잘 잡힌다라는 거죠. 즉 도나이아 글러브 같은 경우가 얘랑 같은 계열이라고 본 데는 와이드 인지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역방향에다가 뭐 가공하신 분도 많았죠. 담았을 때 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고가 낮기 때문에 약간 타는 일이 약간 생기겠죠. 저것처럼 박혀있진 않겠죠.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물론 얘가 사이즈도 작지만 고도 높고 바닥도 넓어요. 어찌 보면 이 도나이아 모델 같은 경우는 일본 선수들, 일본 중고등학생의 선수들 손에는 잘 맞는 글러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손 모양에는 이게 또 잘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태프를 구하시려고 하다 보면 가격이 너무 비쌀 거예요. 땡 나와서 세일 나오고 9모델 아닌 이상은 일신 스태프 정말 비싸요. 그리고 지금 금액들이 원부자재 값들이 상승을 하고 환율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글러브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가격에서 가격이 안 오른 가격으로서 스태프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 도나이아 느낌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글러브를 선택하는 게 되게 괜찮은 픽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착수를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깊이 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깊이 넣으면 각이 유지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저한테 가공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저한테 가공 의뢰하실 분들, 혹은 이 글러브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글러브를 착수할 때 깊게 쓰신다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이 고가 낮잖아요. 검지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이 검지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들, 즉 운동장 항아리 만들 경우에는 얘는 더 돌아요. 구형 1786이든 신형 1786이든 뭐 도는 건 마찬가지지만 걔는 차라리 웹에라도 박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요. 덜그럭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내 관절과 연장돼서, 즉 여기서 힘을 받게 유지해 주셔야지,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얘는 절대로 못 쓰신다라는 거. 속는 셈 치고 살짝 이 정도 들어간다는 느낌. 검지끝 보이시죠? 그런데 그 느낌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이쪽 라인이에요. 즉 이 새끼 약지 부분이 딱 넣다 보면 딱 걸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딱 오케이, 거기 찾으시면 돼요. 저한테 가공 받으셨던 분들 딱 거기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은 가볍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 모양이 어떤 느낌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이런 느낌. 그래서 글러브질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그냥 가볍게. 얘가 약지 새끼가 꺾여 있다라서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가볍게 물어주는 느낌이면 충분히 잘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수할 때는 이쪽 관절, 즉 1, 2, 2, 1에서 1, 2 부분을 잘 느끼셔야 되는데 거의 얘는 2, 2 느낌이 나올 거예요. 딱 이런 느낌으로 착수하시면 훨씬 더 기민하고 좀 민감한 손가락의 감각으로 공을 포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착수를 하기 때문에 볼집은 조금 더 밑에 형성이 될 거고요. 포켓은 더 깊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의외로 잘 담겨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와이드 인지에다가 손가락 끝에 힘을 관절을 꽉 움켜쥐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또 다른 장점은 뭘까요? 이렇게 웹에 걸렸을 때, 아니면 포켓에서 조금 더 웹 쪽에 가깝게 걸렸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태그에도 공이 빠지지가 않아요. 얘는 네,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알비스 선수 보시면 알겠지만은 2루에서
도루할 때 포수와 송구하는데 공이 오기도 전에 따봉 하고 나서 태가는 그 영상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어디가 물리든 잘 안 빠지는 글러브예요. 단단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계속. 그런 류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러브를 사용하시는 분들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착수하는 위치 신경 쓰시고요. 형태 유지하실 때 코어를 잘 느끼시게끔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러브가 왜 안 팔렸을까라는 그 생각, 그 막상 매장에 가서 이 글러브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왜 안 팔렸을까? 초창기 때 알비스가 인기가 많았을 때 제가 가공을 몇 번 해보더라고했지만 그때도 느꼈어요. 와, 이거는 개인이 DIY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글러브겠다. 자, 볼게요. 길들여놓은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밸런스 자체를 봤을 때 웹이 되게 길어요. 웹 끝이. 그래서 검지랑 엄지가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떻게 돼 있어요? 엎어놓으면 5대5 비율처럼 마치 외화 글러브처럼 1대1에 소위 말하는 4칸에 말하는 네, 그런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손을 넣어보면요. 손가락 터널이 너무 타이트해요. 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이 바닥이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DIY 한다, 이거 친다, 받는다 이걸 만들려면 진짜 강제로 접어야 돼요. 즉 바닥이 너무 딱딱해요. 왜냐하면 더블팜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DIY 하기 되게 힘들어요. 거기다가 힌지 부분도 이쪽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쉽게 접근한 게 뭐예요? 여기 이쪽 힌지 안쪽을 꺾고 다음에 안쪽을 꺾어도 여기가 안 움직이니까 안쪽을 꺾고 좁아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아서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팔꽃 항아리 모양으로 접근해서 딱딱딱딱 만나게 하는데 그러는 순간 공은 계속 도는 거죠. 거기다가 이 글러브의 구조는 펠트가 디귿자로 일직선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둔탁함을 느끼실 거예요. 즉 펠트의 길이가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 민감도가 떨어지는 글러브인 거죠.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글러브 개인이 사셔서 DIY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저는 그걸 이렇게 쓰신다면 정말 인정. 근데 그렇게 못할 확률이 정말 높은 글러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장에서 딱 착수했을 때 느낌이 다른 윌슨 글러브에서 정말 좀 안 좋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딱 손도 안 들어가. 그리고 오므러지지도 않고 엄청 빡빡한 느낌. 거기다 웹은 이렇게 잡혀 있어. 그럼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안 잡히네.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글러브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고 캐치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떡하죠? 지면과 내 손가락이 수평되게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앞에 올린 영상 중에서 깊은 글러브, 얕은 글러브 영상 기억나시나요? 네. 윗벽이 여기다, 아랫벽이 여기다. 그럼 엄지의 각도가 어떻게 되죠? 엄지 각도가 볼펜 같은 게 없네. 자, 자, 글러브에서 엄지의 각도는 어떻게 되냐? 윗벽, 아랫벽에서 이 앞쪽을 보면 통상적으로 깊은 글러브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얕은 글러브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니? 그래서 토고나 IP 셀렉트 토고 같은 경우나 겐다 같은 경우 옆으로 많이 가 있고 좀 깊은 글러브들은 엄지가 방향이 앞으로 가는데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엄지가 앞을 보는 부분들이 즉 아랫벽의 길이가 좀 더 길어서 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런 글러브. 네, 어때요? 앞으로 나리 엄지 각도 이렇게 가죠. 얘는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글러브예요. 모양 자체가 보이시나요? 네. 얘는 너무 극단적인가? 서건창 거는?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MM형으로 보자고요. 자, MM형도 통상적인 건 아니구나. 좋다. 가장 기본인 미즈노, 일형, 사카모토. 네. 앞으로 나에게 열고 있으면 이 정도 나오죠. 얘는 어떻게 돼요? 네, 엄지 각도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글러브가 엄지가 내려와 있으니까 내려있는 상태에서 오므린다는 거예요. 잘 오므러진다. 근데 캐치볼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요?
아니죠.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맨손으로 공 잡을 때 우리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그럼 이 글러브를 끼고 집에서 저한테 가공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러브를 갖고 계신다면 보코 볼집이 어디라 했죠? A2K에서 E자 아래쪽 거기다 공을 넣고 공을 잡으세요. 이렇게. 네, 이 각도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잡았는데 글러브 모양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자, 잡혀 있어요. 그럼 코어를 느끼고 친다. 받는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지 각도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 각도가 내려와 있으니까 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즉 손등에 내 손가락이 지면과 수평되는 이 느낌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아랫벽의 길을 보면 충분히 깊은 글러브라는 거죠. 그렇다면 치는 건 이거고 받는 건 뭐였지? 이거였죠. 아니 치는 건 이거고 포핸드는 뭐예요? 이거잖아. 잡어. 백핸드는 뭐예요? 잡어. 그러면 담는 게 뭐였죠? 그렇죠. 세워서 오므려. 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글러브는 땅볼을 잡을 때도 엄지가 좀 덮여 있죠. 그랬을 때 들어온다 잡을 수 있어요. 왜? 이쪽이 아니라 여기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언제였죠? 사실은 옆에서 옆으로 가서 원핸드 싱글을 들어갔을 때 튀어오른다 담는다. 그러면 이렇게 오므리는 글러브질을 해도 담는 글러브질을 해도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는 글러브질 뭐 친다. 잡는다. 잡히지만 담는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앞에 제가 올린 쉬운 글러브, 어려운 글러브에서 얘는 쉬운 글러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은 어떨까요? 잡혀요, 얘도. 결국 잡혀요. 하지만 이게 검지고가 높아진 글러브면 이렇게 했을 때 안에서 도는 거고, 검지고가 살아있다면, 낮게 살아있다면 오므려도 잡혀요. 그럼 이렇게 해도 잡히는 글러브가 나와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글러브는 결론적으로 쉬운 글러브다. 자, 알비스 모델이 어렵게 접근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데 되게 단순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잡는 느낌으로만 그냥 우리가 맨손으로 5개 그냥 이렇게 받는 느낌으로만 하시면 되게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는 쉬운 글러브라는 거죠. 그럼 가죽 얘기를 해볼까요? 자, 얘는 무슨 가죽이죠? 네, 프로스탁 셀렉트 가죽이에요. 윌슨 글러브 기성품들은 가죽이 뭐라 그랬죠? 프로스탁이라 그랬죠? 네. 그럼 A2K는 뭐예요? 프로스탁 셀렉트. 프로스탁 가죽 중에서 A급들을 뽑아서 만든 게 A2K인 거고, 통상적인 프로스탁 가죽 만든 게 저희 A2000인 거죠. 셀렉트된 프로스탁 가죽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과 이제 선수용으로 나오는 이 센서티브 레더에 대한 차이는 뭘까요? 센서티브 레더 말 그대로 좀 더 민감해요. 네. 즉 가죽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더 가볍겠죠. 하지만 탄탄함은 덜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선수용 모델을 썼을 때 만족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성이 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쥐든 잡든 어쨌든 잘 담기고 잘 조작성이 좋아. 제대로 글러브질을 하시는 분들, 인체신 분들 딱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빨리 시합 때 투입할 수 있고 금방 실전에 투입이 가능해요. 대신에 단점은 뭘까요? 그게 길들여지는 게 유지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이 그런 선수용 모델을 사왔을 경우 저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가공 받아서 어느 정도 조금 써서 네 손에 익어서 시합 때 쓰면 이거 시합 때만 써. 연습 때 많이 쓰지 마. 절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프로스탁 가죽은 뭘까요? 얘보다는 좀 더 탄탄한 느낌이에요. 조금 더 두툼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들이기는 빨리 쓰기는 얘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길이 들어진 상태에서 그 형태가 유지되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옛날 모델 중에 김동주 모델, 뭐 정근우 모델, 아니면 그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 제트 겐다 그 15년 된 손님 그 브랜든 필립스 모델 2000 몇 년도야? 한 9년도 10년도에 나왔던 그 9년도? 9년도 되겠구나. 아닌가? 아무튼 그 정도에 나왔던 브랜드 필립스 모델은 아직도 쓰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호프 모델들은 다
그냥 프로스타 가죽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성품 A2K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 물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글러브도 아직도 잘 쓰고 계신 분들, 막 10년 가까이 쓰신 분들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매우 칭찬한 글러브처럼 예전 호프 모델 갖고 계신 분들, 아직도 쓰시는 분들, 그 이유가 바로 이 프로스타 가죽, 즉 두툼한 가죽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인 분들한테 좋은 글러브의 물성은 뭘까라고 했을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키시모토 코사쿠 씨 있잖아요. 그 이치로 글러브 만들어 주신 분. 네. 그분이 저희 공방 왔을 때 저랑 한 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독대를 했었었는데, 그때 둘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푸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셀렉션 라인들이 결국 포프로 사양으로 제작이 된다. 실제 포프로보다 좀 더 탄탄해요. 안에 그 더블 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얇게. 근데 포프로 사양이 키시모토 상도 하는 말씀이 빨리 시합 때 투입되고, 프로야구 선수 기준으로 프로페셔널이니까 즉 프로야구 선수 기준으로 빨리 시합 때 투입되고 한 시즌 시합 정도 버틸 정도의 내구성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포프로가 차라리 사회인들, 그러니까 구사야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엘리트 야구를 하는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훨씬 더 탄탄해야 돼. 그래서 그때 하가크래프티드 막 그런 것들, 탄탄한 가죽의 글러브들을 만들어낸 거고, 포프로, 푸셀 같은 경우는 되려 선수들 기준, 그냥 프로 선수들처럼 연습량이 많지 않은 시합 때 빨리 투입하고 빨리 교체되는. 그래서 저도 글러브 물성을 볼 때 되려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 손이 좀 성인만한 애들, 아니면 저학년, 중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사람, 아니면 사회인 분들은 좀 부드러운 물성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얘가 탄탄하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센서티브 레더에 비해서 탄탄한 거지, 물성 자체로 보면 제트나 뭐 미즈노 기성들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소프트해요. 네. 그래서 사회인들이 좀 빨리 쓰실 수 있는 게 윌슨 쪽이라는 거죠. 다만 윌슨이나 롤링스 제품들, 그런 미제 물성이 부드러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성은 부드러운 대신에 팜 사이즈가 독양이 손에 안 맞는, 좀 팜 사이즈가 넓은 글러브였다면, 이 알비스 모델, 이 호세 알투베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A2000 의외로 독양이 손에 좀 맞는 글러브였기 때문에 제가 패턴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글러브 쓰실 때 주의사항, 이 엄지 각도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항상 캐치볼 할 때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엄지가 내려와 있다. 즉 검지 끝이 앞을 본 상태에서 벌리고 있는 이 느낌. 그래서 친다, 받는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1, 2, 2를 만지는 거 똑같아요. 근데 1, 2를 만지는 그 관절, 딱 거기를 내가 탁 껴주는 느낌으로 딱 착수한 다음에 1, 2. 그래서 디귿자 느낌이 탁 나게끔. 그 다음에 1, 2 만져줬으면 2, 1. 그러면 새끼 각도는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거죠. 더 넓히고 싶으세요? 글러브 끝을 살짝 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랫벽은 뭐예요? 엄지는 꺾어요? 아니라 그랬죠. 눌러요? 아니라 그랬죠. 이게 잡히는 글러브, 엄지가 깊은데 누르면 바로 빠져요. 아랫벽은 여기를 잡아주시는 거고, 똑같이. 기억나시죠? 아랫벽 잡아주시고, 즉 내가 팔뚝을 이렇게 눌러준다. 이 빵빵한 걸로 이런 식으로 엄지를 놓고 이렇게 눌러준다라는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아랫벽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이걸 살짝 넣을 수도 있고 벌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아랫벽 확실히 잡아주고 윗벽 잡아주고, 그리고 친다, 받는다. 실제로 받을 때도 친다, 그럼 이렇게 치는 거죠. 정면으로 친다, 치는 거죠. 그럼 포핸드가 뭐였죠? 이거였잖아요. 포핸드 친다, 다시 친다, 옆으로 간다. 백핸드 뭐였죠? 이쪽이었잖아요. 백핸드 감는다. 그럼 얘를 만약에 정면에서 오므려 볼게요. 담는다, 이거였겠죠. 그러면 땅볼이 왔다, 각도가 이거잖아요. 네, 각도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받는다, 네, 이거잖아요. 두 손으로 받으면. 네, 잡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잡으면 돼요. 옆으로 간다, 그럼 롤링, 어이구, 잡으면 돼요. 안 빠져. 그럼 외부로 잡아볼까요? 외부로 잡는다, 걸었어. 외부로 잡아도 포켓 쪽으로 타고 가네. 자, 외부로 잡았어, 강제로. 이쪽. 그래도 태그해도 안 빠지는. 근데 제가 손을 빼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잡고 있는.
이렇게 잡고 있는 글러브가 된다라는 거. 자, 한 가지 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왜 윌슨 글러브가 부드럽다라고 착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까요? 자, 모든 글러브는 이게 원피 가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죽과 이 가죽은 같은 가죽. 이거는 뭘까요? 이건 끈피. 소재 성질이 다른 가죽이에요. 그래서 엄지새끼 꼬리 있잖아요. 묶는 거. 이거는 본체 가죽이에요. 만져보시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물성 차이가 느껴진다. 조금 뻣뻣할 수 있지만 미즈노 프로나 제트 프로스테이터스나 만져보시면 제트 같은 거 엄청 단단하잖아요. 네. 근데도 이런 데 만져보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뭐 물성 살짝은 딱딱하죠. 그게 글러브의 하드함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뼈대가 들어가는 펠트 뭐가 들어가냐. 제트 같은 경우가 좀 손가락 펠트가 좀 단단하게 들어가요. 얇고 단단한 약간 폴리펠트 같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손가락이 좀 단단하긴 해요. 하지만 윌슨은 또 뭐가 있을까요? 듀얼 힌지가 들어서 또 단단해. 뒤로 잘 안 제껴져. 이 글러브가 부드럽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는 일제랑 이제 미제의 차이는 바로 이 내피예요. 손바닥 내피 닿는 부분. 여기가 소프트해서 그래요.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 말씀드렸나? 제가 조일이 하던 시절에 그때 유현진 선수 제가 조일이 신인 때 줬었잖아요. 그때 베이지색도 줬었고 갈색도 줬는데 그때 베이지색 글러브가 진짜 하단 가죽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크림 색깔 거의 국내에서 저희만 확보하고 있었을 거예요. 크림색이 거의. 네. 근데 그 프리퍼드라고 해서 롤링스 프리퍼드랑 색깔이 비슷한 크림이었어요. 근데 롤링스 프리퍼드는 되게 무르잖아요. 근데 이 크림은 엄청 하드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중 가죽 중에서 제일 하드한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보조 밑으로도 많이 나갔던 가죽이었어요. 미국 용병이 LG에 왔었나 근데 글러브를 스폰해달라는데 좀 부드럽길 원한다 그래서 그때 뭘 했냐? 내피를 바꿔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내피 동피가 아닌 소프트한 거. 그랬더니 진짜 프리퍼드 느낌이 나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정말로 똑같은 가죽의 외형과 똑같은 끈을 넣었는데 내피를 부드럽게 넣으니까 미제 글러브 느낌이 나는 거죠. 그게 내피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바닥이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부드러울 거예요. 가공했는데. 그랬을 때 새 거를 샀을 때 그 느낌이 안 난다. 바로 거의 대부분 더블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더블팜 길들이기가 정말 DIY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꺾고 말아서 때리다 보면 주름도 많이 갈 뿐더러 어느 정도 길들 때 바닥이 들뜬다라든가 이런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왜 미국 애들 이렇게 해서 팔까요? 얘 타겟은 취미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에서 키시모토상이랑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얘의 타겟 이 정도 하이엔드 쓸 정도면 거의 전문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은 전문 선수 엘리트 아니면 일반 학생으로 나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학생들 중에서 클럽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엘리트 야구인 거잖아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그러니까 이게 탄탄하고 단단하게 만져요. 사회인분이 이거를 정말로 캐치볼 하면서 길들이고 사용하면서 길들이려면 최소한 120 이상 되는 송구를 주고 받아야 되는 거고 타구 스피드도 뭐 130, 140 나오는 타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본인도 그 정도 던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습량이 매주 최소한 뭐 너 5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일본 고등학교 애들은 방과 후에 운동을 하긴 하지만 매일 하거든요. 1년에 한 2, 3일 쉰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야구하지 않으면 얘는 괜히 DIY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접근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알비스 모델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공동 구매하면서 이걸로 공 못 잡으시면 공을 정말 못 잡는다. 와서 제 멱살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가 얕은 골을 갖고 있지만 아랫벽이 깊은 그리고 엄지 각도가 내려와 있는 그래서 백으로 할 때도 여기에 잘 걸리는 각도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 틀지 않아도 가볍게 그래서 물었을 때 잠길 수 있는 그리고 포켓이든 볼집이든 웹이든 잘 물리는 글러브라는 거 그런 구조로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쓰기 쉽다라고 말씀드릴 근거를 앞에 영상에 쉬운 글러브 어려운 글러브를 구별해서 놨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비스 요거 쓰실 때 편하게 쓰시면 돼요. 착수만 신경 쓰시고 손끝에 감각으로 한다. 그리고 그냥 원형 그대로 쭉쭉 뻗어진 상태로 그냥 잡는다. 네, 바로 실전에 투입
가능하실 겁니다. 쉬운 글러브를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자신감을 높여드리는 목표도 있어요. 저한테 가온 추천받아서 글러브를 사셔서 가온까지 받아갔는데 자꾸 떨고 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저랑 첫 거래라면, 네.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글러브들 계속 어려운 글러브들만 갖고 있다라면 좀 쉬운 글러브를 통해서 아직 스킬이 완성은 안 됐지만 이런 담는 동작을 했을 때도 각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됐을 때도 떨구거나 튕기지 않고 백핸드도 떨구지 않고 좀 담겨있는 그런 기분을 좀 느끼신다면 야구가 더 재밌어질 테니까, 물론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 레벨업은 하셔야겠지만 그런 목표로 하는 게 이런 좀 쉬운 글러브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알티스 제품 같은 건 제가 610을 많이 추천했던 이유도 그런 의미였을 것이고요. 다음에 뭐 EL3 모델이나 DW5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담기는, 뭐 좀 따닥 불규칙했을 때 대충 됐을 때 탁 들어오는, 물리는 미즈노 1형 같은 거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쉬운 글러브를 좀 처음에 던져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좀 그분이 야구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테크닉에 대해서 좀 더 늘리고 싶다, 야구가 재밌어졌다 했을 때 어려운 것들을 던지고 얕은 걸 던지고 재밌는 글러브를 던져드리면, 굳은 자가 있기 때문에, 조광지처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글러브들 다양하게 써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쉬운 글러브니까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뭐 꼭 저한테 안 사셔도 돼요. 알비스 모델 지금 충분히 많이 세일돼 있으니까 사셔서 저한테 가공 맡기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DIY 해보시겠다 해보세요. 근데 DIY가 많이 이제 잘못 들어간 글러브가 저한테 가공 들어오면 새 글러브만큼 만족도 높지 않을 거예요. 이 글러브는 제가 자신있게 멱살 잡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글러브를 통해서 저랑 인연이 맺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정말로 와, 인생 글러브를 만났다 하신 분도 있고, 좀 여태까지 썼던 글러브의 어려움을 극복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알비스 모델 어렵지 않다, 쉽게 접근하셔서 잘 쓰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엄지가 내려와 있다고 오므려서 이 느낌 아니라는 거, 똑같이 그냥 딱 이런 느낌으로 쓴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비스 모델 다음에 어떤 영상을 찍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다음 영상은 일루미트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루미트 패턴이 닭발이 좋을까요? 미제형이 좋을까요? 일본형이 좋을까요?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뜬금없이 일루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원래는 내야 글로브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미트와 이 야수 글러브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냐? 구조적인 차이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야수 글러브들은 웹들이 대부분 공중에 걸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루미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웹이 연결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 삽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이 잡아주기 때문에 조작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 한편으로는 웹이 튼튼하니까 끝에서 힘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일루미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닭발이 맞을지, 스탠다드 타입이 맞을지, 미국형이 맞을지, 일본형이 맞을지, 그 시작점이 됐던 글러브는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네, 2022년 신형 패턴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얘는 패턴 이름이 TKB가다, 아베가다, 패턴들이 아베 패턴 있었는데, 얘는 그냥 크로스웹 패턴이라고 나왔어요. 십자웹 패턴이라고. 글러브 모양의 패턴이 아니라 웹 이름으로 패턴이 정해진 건데, 어때요? 웹 모양이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의 웹이 아니잖아요. 오, 신기하네. 이게 뭐랑 비슷하죠? 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레이유랑 되게 비슷해요. 모양도 비슷하고. 네. 일본과 미국 제품의 공통 비슷한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심을 갖게 보다가 근데 얘는 웹이 위에 박혀 있는데 얘는 속에 들어가 있네, 이런 차이를 보면서 하다가
이제 좀 더 발전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1루 밑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비스 모델 잘 써주시고요. 지금 한 13분, 서너 분 지금 저한테 알비스 모델 구매하셨는데, 이분들도 좀 인생 글러브를 준하는, 네, 역대급 글러브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 언제든지 믿고 쓸 수 있는 글러브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